원래 사람이 뺨을 맞으면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화가 안 났어요. 댓글도 보면 온통 저에 대한 이제 욕밖에 없는데 그 욕을 붙여서 제가 스스로를 계속 찔렀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우울증이라는 걸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우연한 계기로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빈틈의 위로 책을 적은 정신과의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선수이자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김대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이겨냈는지의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년생 때 겪는 많은 감정들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내지는 폭언을 많이 받았는데 회사에 가야 되니까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텐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제가 또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부가 다 뒤집어져 있던 거예요. 슬럼프 때. 아, 그러셨어요. 거의 먼 개였어요, 저는. 저도 정말로, 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더 메이크업을 두껍게 받고 출근을 하면 피부가 왜 이래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피부과는 가봤니? 이 얘기를 하루에 10번을 듣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너나 잘해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을 앞에 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뭐 어디 가서 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좋죠. 나 진짜 막 화가 났었다라면서 막 눈물 글썽이거나 이러면은 훨씬 좋은데 진료실에서도 그러지 못하면 정말 이 사람 진짜 지금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남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뺨을 맞는 기분이라고 적었지만 원래 사람이 뺨을 맞으면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화가 안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러고 끝인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감정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릴 때부터 상명하복, 운동은 아마 더 심했을 텐데 위에서 말하는 걸 일단 듣고 순종해라. 그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들어오니까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자아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공통적으로 이제 되게 힘들었을 때 나온 게 피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 지역에 서울 번화가 쪽에 가보면 길거리에 제일 많은 병원들이 피부 미용 쪽이랑 통증 클리닉 쪽이에요. 왜냐면 진짜 화 나는데 막 참고 있으니까 피부 뒤집어지는 거고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이러고 있으니까 몸 여기저기 다 아파가지고 통증 클리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가 아니라 거기를 저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래서 더욱더 그 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숨 쉴 틈이 좀 있어야지 어디 가서 그 틈에다 대고 욕을 하던지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나를 나로서 보는 그 공간이 있는 게 이렇게 욕을 할 정도도 못 되는 건 정말 많이 내가 무너졌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욕도 사실 힘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라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때 2014년에 제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팀을 옮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많은 연봉을 받고 이제 팀을 옮겼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무게감이 더 커진 거죠. 또 새로운 팀에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몸이 정말 경직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최고층에서 지하로 떨어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흔히 입스라는 게 올 때는 보통 왜 오냐면 이미 노력을 통해서 본인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여기서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왔을 때 말 그대로 몸이 좀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거의 잊고 살았어요.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책을 이제 적으면서 제가 그 상황을 정말 어렵게 꺼내서 이제 글을 쓴 거죠. 근데 쓰면서 이 감정이 울컥울컥 하는 상황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스스로가 저를 찔렀던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해 덕분에 많은 연봉도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농구를 못하면서 계속 스스로 공격을 했던 거죠. 또 댓글도 보면 온통 저에 대한 이제 욕밖에 없는데 그 욕을 붙여서 제가 스스로를 계속 찔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태술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게 가장 좀 힘들지 않았나.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마음 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좀 더 밖으로 꺼내서 저를 좀 보듬어 줬으면 어땠을까. 그게 굉장히 좀 슬프고 아쉬웠던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비난하는데 달인들이시죠.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나는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우울증이라는 걸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면서 되게 불안해하시고 저한테 막 미안해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서 선생님 시간 잡아먹는 것 같아서 진짜 환자들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태술이가 내 안에 마음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스스로를 좀 지켜주고 싶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더 건강한 마음이 있죠. 그 마음들이 사실은 병원을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도 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건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고 얘를 키워줘야 돼요. 얘를 키워주려면 이런 건강한 메시지들을 계속 양분처럼 받아 먹어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영상도 만드는 거고 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들도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거고 이렇게 건강한 자아를 좀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 적었지만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정말 그대로 영원히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우연한 계기로 봤는데 진짜 좋았던 거예요. 그 단절이 좋았어요. 그리고 완결성이 있잖아요. 하나가 끝났다. 거기서 주는 뭔가 뿌듯함도 있고 그래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죠. 영화관을 갈 기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집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대부라든가 아니면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고전 영화들을 많이 봤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진짜 기괴한 예술 영화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영화를 꾸준히 볼 수 있었던 건 거기서 주는 작은 단위의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트는 일. 그것만 하면은 어쨌든 흘러가고 그리고 제가 영화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로 뭐 할 거 아니잖아요. 대충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끝났어. 그러면 난 영화 한 편을 봤다. 뭔가 했어. 오늘 했어. 네, 회사 일 말고 뭔가를 했어. 그게 좋았던 거예요.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300편이란 거 안 거는 적어놨어요. 제목을 네, 영화 제목과 그 장소를 적어놨어요. 그 영화들을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봤지만 쭉 보다 보니까 취향이 있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봐서 저에게 좀 도움이 됐던 영화는 말이 많지 않은 영화들이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음악과 영상이 주는 안도감에서 봤던 영화들이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일본 영화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카모메 키친도 재밌게 봤고요. 리틀 포레스트도 정말 재밌게 잘 봤고 그건 진짜 여러 번 봤어요. 힘들 때 그냥 틀어놓고 멍하니 보기도 하고 전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먹으면 나도 마음에 뭔가 위로가 받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영화가 도움이 됐습니다. 무기력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운동하라죠. 운동하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제 그 사람을 찌르는 말이고 자기 비난만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쉬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또한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면서 스스로 더 찌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무용한 시간을 보내나 나는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근데 그럴 때 다솜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힘 그냥 영화 채널을 틀어서 크게 끌리지 않더라도 일단 보고 뭔가 하나의 오늘 일과를 했다. 다솜 아나운서가 쓴 책 그 파트에도 나오는데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하면 나 영화 봤어. 인사이드 아웃 봤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대표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만큼 영화를 봤다는 거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이고 나한테 뭔가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나를 좀 비난할 수 있는 말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야 너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냈어? 라고 할 때 나 영화 봤는데? 라는 대표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보는 동안에는 또
다른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외부의 것들을 잊으면서 거기 온전히 들어가서 뭔가 몰입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 뇌의 집중력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또 말한 것처럼 내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친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면서 요리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요리로까지 이어지면은 무기력에서 벗어나오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순간을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정말 엄청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들이 오히려 저를 더 큰 웅덩이를 하고 들어가게끔 만들었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겨냈다라고는 사실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좀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맞아,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지금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분명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거나 하면 그 쉼을 주는 게 처음에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한테 만약에 또 그런 힘든 시간이 온다면 제 스스로를 보듬어주면서 좀 쉬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김태우 선수가 말한 이런 마인드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슬럼프가 나에게 진짜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왔어요. 우리 삶에 그런 거 그냥 오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병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의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단 왔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게 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지만 비관으로 끝나지 않고 비관적 낙관주의. 진짜 슬프고 아쉽지만 여기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당장 성공은 못해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태우 선수를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고, 아, 이분하고 정말 글을 쓰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우리가 흔히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결국 영웅적인 서사로 뭔가 그 사람이 또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바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이겨내야 돼. 다시 더 성공해야 돼.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슬럼프에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성장을 더 이끌어냈나 라는 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김태수 선수랑 좀 글을 적어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불러내서 맛있는 거 그냥 같이 먹고 시간 보내주는 게 제일 좋은 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무리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래 만난 분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근데 다 내가 그거 겪어봤는데, 내가 네 마음 아는데 라면서 막 얘기들을 하는 게 당사자에게 진짜 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들지 잘 가늠이 안 간다. 근데 너가 원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는 너 옆에 있겠다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날이 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무기력하고 좀 힘들어져도 하루가 어쨌든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는 것도 우리가 어쨌든 힘든 마음을 끊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무기력할 때일수록 더 잘 자야 됩니다. 잘 자고, 오늘은 되게 무기력하고 내가 실패한 날이구나. 하지만 내일이 시작되니까 내일 스타트부터 잘 끊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뭔가 하루 스타트부터 꼬였으면은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카페에 앉아서 책을 약간 읽고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변주를 줘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으로서 그 변주에 약간 조언을 얻는다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카페에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그쵸. 저 지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출근 시간 간신히 맞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 중 하나인데, 출근길을 좀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늘 가던 길이 있어요. 대중교통이든 자차 이동이든 항상 가던 길로만 가거든요. 그럼 진짜 괴로워요. 매번 가던 길로 나는 또 출근을 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어쨌든 다른 길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마주하는 풍경들이 달라지면 출근할 때 기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가던 카페에도 자주 가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늘 가는 카페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다른 카페들도 정말 만큼만 가면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사 먹는 것도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한테 다른 경험을 좀 선물해 주는 거죠. 네, 안 아주 먹어본 거 작아도, 먹어보고. 네, 아주 작아도.